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 52회 토픽2 읽기 기출문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46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한번 힘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시작합니다. 46번부터 47번까지 문제는 46번이 이렇게 보기에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를 찾는 문제, 그게 나오는데요. 일단 이 문제 유형은 앞에서도 다 봤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그렇죠? 요 보기 문장을 먼저 보고 이 보기 문장이 들어가야 할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오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정답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문장 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는 시장 경제를 조절하는 두 축인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견해에 따라 구분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수와 진보는 시장 경제를 조절하는 두 축인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견해에 따라 구분된다 했습니다. 자, 지금 경제적 관점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기 내용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방법이죠. 그죠?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나누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자,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나누느냐?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보수, 이렇게 보면 진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는 여러분 옛날 것을 조금 지키려고 하는 것, 즉 조금 많이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내 틀에 조금 맞추는 것, 이런 것을 보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진보는 앞으로 나간다라는 뜻이니까 변화를 조금 좋아하고 조금 더 열려있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우리 흔히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기도 하고, 여기에서처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럼 경제적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는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된다 했으니까 이 말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오겠어요? 네, 보수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진보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견해가 어떤 사람들이 보수고 어떤 사람들이 진보인지 이제 이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수하고 진보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거,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어떤 사람들이 보수고 어떤 사람들이 진보인가 하는 내용이 이 보기 글의 뒤에 나와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부분, 뒤에 나오는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자, 보세요.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경제에서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는 지금 경제 분야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고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보수주의자들은 했어요.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견해를 나타낸다.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야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수주의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반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반면, 지금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견해가 있어. 반면, 그럼 뭐예요?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평등을 우선시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와, 그러면 이 보기글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기에 들어가야죠. 자, 경제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경제에서는 이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견해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나눈다. 여기 써놓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견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억에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나누는 기준,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더 보지 않아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어차피 다른 문제 한 문제를 더 풀어야 하잖아요. 그쵸?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 더 나오네요. 그래야 하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의 견해의 차이에 대한 설명. 그럼 이 뒷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 볼게요. 보수와 진보 중 어느 하나의 입장만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가 추구하는 바가 필요하며 경제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의 정책들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보수가 다 맞아요. 진보가 다 맞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보완하여 상호 균형을 이룰 때 경제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에서 좋은 점 가지고 오고 진보에서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서로 보완하, 부족한 것을 서로 조금씩 보충을 해주면서 상호 균형을 이룰 때 너무 완전 진보, 완전 보수 이런 거 말고 조금씩 균형을 이룰 때 경제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런 글은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펼치는 글.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죠. 보수와 진보가 뭔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견해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했고, 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설명문과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이 함께 있는 이런 글도 굉장히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네요. 자, 1번.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어느 게 하나가 딱 맞다. 이런 얘기를 했나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가 추구하는 바가 필요하다. 보수가 뭘 추구합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에 맡겨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아닌데요. 그쵸? 이거 땡. 시장 경제를 제어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율에 맡기기보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국가가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너무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2번 땡.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에 비해 자유에 더 가치를 둔다.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에 비해 자유에 가치를 둔다가 아닙니다. 땡.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는 진보적 관점이 필요하다. 어떻게 했어요? 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의 정책들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요게 맞는 말이네요. 4번. 됐어요, 여러분? 요 문제 46번, 47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모르는 단어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있어서 천천히 읽었다면은 충분히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요즘 조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뉴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46번, 47번 문제 정답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지문이에요. 48번, 49번, 50번 문제, 마지막 문제는 문제가 3개가 있죠. 자, 지금 49번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고르십시오 하는 이 문제.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글을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두 번째 풀고, 마지막에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그 전체를 다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으니까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빈칸의 앞과 뒤를 중심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글인지 읽으면서 찾고, 그리고 빈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특허법은 독창적인 기술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에게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 기술을 사회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 자, 특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허법은 뭐예요? 기술을 최초로, 맨 처음 어떤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니까 권리죠. 맨 처음에 네가 이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너 혼자서 이 기술을 써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점적 사용 권리를 주고, 대신 권리만 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권리와 의무는 함께 따라가죠. 자, 권리를 주는 대신에 그 기술을 사회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특허법은 처음에 몇 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은 너 혼자만 쓸 수 있어.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회에 공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특허예요. 특허법이에요. 자, 그러면 권리와 의무. 권리는 일정 기간 동안 나 혼자만 이거 쓸 수 있어요 하는 게 권리. 의무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회에 공개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 사람들이 다 그 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는 게 특허법이에요. 공개된 기술 공유를 통해 사회 전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특허의 취지이다. 특허를 왜 만들었어요?
그거 처음에 목표가 바로 취지죠. 그죠? 특허를 만든 취지. 이거를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고생해서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처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혼자서 쓰세요. 대신에 나중에 공개해서 다 전체적으로 기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특허의 취지이다. 라는 이야기. 이런 취지에 부합하여 실제로 특허 제도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자, 이건 뭐예요? 특허법이 실제로 사회, 산업, 기술 혁신 그리고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허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특허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 밑줄 친 부분에서는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했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 하겠죠. 아마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특허의 본래 취지가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원래 취지,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특허의 취지가 변질되어 기술 개발보다 독점권 확보를 우선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만 이 기술을 사용할 거야. 다른 사람 아무도 쓰면 안 돼.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빈칸 있습니다. 띠리리링 상태에서 마구잡이 특허 출원으로 권리부터 선점해 놓고 선점은 내가 먼저 잡을 거야. 띵 이거죠. 네. 특허를 먼저 출원해서 권리가 뭐죠?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게 권리잖아요. 그쵸? 권리부터 선점해 놓고 기술을 개발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만 써야 돼 해놓고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특허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리부터 선점해 놓고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 어떤 상태에서 기술이 개발이 완전히 안 끝난 상태죠. 기술 개발도 다 안 해놓고 권리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 기술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다. 기술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권리부터 먼저 찜 해놓는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택지를 봐도 돼요. 이거 생각하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보면 이 문제 유형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 볼게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를 출원해요? 그건 아니죠. 땡. 신기술을 특허로 인정받았다. 아니에요. 지금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은. 이거 맞아요. 그쵸? 기술이 완전히 개발 안 돼놓고 특허 먼저 출원을 해버리고 나중에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을 확인하다. 아니에요. 기술 개발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 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럼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필자의 태도 뭐예요? 이런 취지에 부합하여 실제로 특허 제도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허의 그 기본적인 긍정적인 기능,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특허 출원 감소? 특허 출원이 감소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특허 출원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땡.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 특허권자 혼자만 쓰는 거 그거 진짜 좋아요 라고 옹호한다는 거는 좋아요 좋아요 라고 인정하는 것? 땡. 특허 제도의 정책적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허 제도 이거 정책적으로 이거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더 보충되어야 돼요. 보완을 요구한다? 아니죠. 땡.
특허 제도가 사회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특허 제도의 긍정적인 기능,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맞아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목적으로. 자, 그러면 계속 뒤에 거를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어디까지 우리가 읽었죠? 빈칸 찾는 것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때문에 정작 신기술 개발에 힘들게 성공한 사람들이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기술 개발도 안 끝나놓고 지금 특허 먼저 만들어 버리는 거죠. 특허 권리부터, 특허권부터 먼저 출원을 해버리니까 출원을 하고 나서 막 나중에 기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기술 개발을 다 하고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특허 출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허는 발명의 대가로 당연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 개발에 성공해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허 권리가 주어지는 게 맞다. 그런데 왜 기술 개발 안 하고 먼저 특허 출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분별한, 생각 없는, 분별하지 않는, 분별 없는 특허 출원으로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는 특허가 가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망가뜨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특허법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생각해야 하는데 개발도 다 안 끝내놓고 특허 권리만 먼저 받고 싶어 하니까 먼저 개발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개발이 끝난 후에 특허 권리를 받고 싶어서 특허 출원을 했을 때 똑같은 아이디어로 이 사람이 먼저 말했어. 이 사람한테 권리가 있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작 그 권리를 이 기술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특허 출원을 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이 사람은 개발을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발도 성공을 못했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이디어로 특허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못 써먹는,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거 정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목적은 뭐예요? 특허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취지가 잘 지켜지면 좋은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조금 나쁘게 쓰고 있어서 그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선택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심사 절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특허를 심사할 때는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절차를 설명하나요? 아니죠. 땡. 특허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특허권의 필요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땡.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허가 진짜로 이런 가치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네. 특허 출원 남용의 문제. 이건 문제예요. 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원래 특허가 가지고 있던 취지가 망가졌어요. 문제예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48번, 49번, 50번을 여러분이 토픽 시험에서 실제로 풀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고급이에요. 그죠? 한국어 고급. 이 정도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0번까지 토픽 시험에서 끝까지 다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진짜 한국어를 잘하는구나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52회 토픽2 읽기 문제 50문제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읽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많이 읽어보세요.
언제나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읽기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정말 많이 있는 게 한국어 읽기 자료이기 때문에 짧은 글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면 실력이 충분히 틀림없이 늘 거예요. 선생님 말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저는 듣기 문제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